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나요?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엄마 말투부터 점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엄마 말투에 관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 말투부터 바꾸셔야겠습니다만 이고 일본의 말투연구소 대표이사인 우치다 겐지님이 집필했습니다. 길벗에서 2018년 11월에 나왔고 분량은 207쪽, 가격은 13,000원입니다. 평소 아이와의 대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 잔소리 없이 아이를 크게 키울 수 있는지 항상 걱정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화 방법과 말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추천의 글, 시작하며, 파트 1부터 5, 마치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시작하며의 제목은 어른들이 말투만 살짝 바꿔도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투연구소의 대표이사입니다. 같은 말 100번 반복해도 말이 안 통하는 아이 때문에 결국 버럭하고 밤이 되면 잠든 아이를 보며 반성하곤 한다는 부모님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부모가 너 당장 숙제해!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갈등 없이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행동을 지시하기보다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도록 부모가 제안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하기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진 말을 하고 밤에 잠든 아이를 보면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님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파트 1, 아이는 엄마의 말투 따라 자란다. 파트 2, 1분 안에 핵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투. 파트 3, 아이의 속 마음을 여는 엄마의 말투. 파트 4, 아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엄마의 말투. 마지막 파트 5, 아이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엄마의 말투. 그러면 각 파트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능동적인 아이, 제한형 말투가 키운다. 일부 내용입니다. 명령형으로 말해서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침이야, 어서 일어나! 빨리 먹어! 숙제 똑바로 해! 명령형이 아니라 아이에게 권유하듯이 말투를 바꾸면 아이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제한형 대화의 장점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맞습니다. 보통 명령형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고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대화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자발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서 제한형 말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트 2에서는 지시할 때는 명확하게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똑바로 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세어본 적이 있는가? 식사 중에 밥을 흘린 아이에게 똑바로 먹어야지. 셔츠가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에게 옷을 똑바로 입어야지.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는 아이에게 엄마 말 똑바로 들어야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똑바로 라는 말을 써서 아이를 가르치려 한다. 상황과 내용이 때에 따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라는 말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사용한다. 그리고 엄마는 이 말로 자신의 의사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골라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와. 이 부분은 저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처럼 똑바로 또는 제대로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너 제대로 못하니 에서 제대로가 무슨 뜻인지 아이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왜 본인 말을 따르지 않느냐며 답답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부모의 말뜻을 이해했는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파트 3에서는 엄마는 아이 말을 세상에서 가장 잘 들어줄 사람
일부 내용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아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흘려듣거나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말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부모들도 머리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잘 들어주면 아이는 말하는 것을 즐겁다고 느끼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한 소 제목처럼 아이의 말을 세상에서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본인의 말만 한다면 아이는 세상 누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일단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파트 4에서는 대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아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은연중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아이에게 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가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봤자 정작 행동하는 주체는 아이 자신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스스로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응원해 주는 것뿐이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대화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도 소통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앞서 소개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대화를 보면 부모님이 주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게 됩니다. 아이가 다양한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 실패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게임하느라 말이 없는 아이와 대화하기 일부 내용입니다. 요즘 아이들 세대에게 게임은 무척 매력적인 놀이 도구이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런 아이에게 게임은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받기 어렵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도 않는다. 오히려 엄마가 안 보는 곳에서 하려고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는 장소나 시간을 한정 짓는 등의 규칙을 만들고 게임 외의 즐거운 일,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면 게임에 지배되지 않고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복도에 모여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해도 아이들은 수시로 친구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게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게임 이외의 운동, 취미생활, 보드게임 등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게임에 지배받지 않고 절제하며 게임하고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일본의 말투 연구소 대표인 우치다 겐지님이 쓴 책 엄마 말투부터 바꾸셔야겠습니다만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책에는 부모의 자녀 소통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지만 크게 어색하거나 우리와 달라서 이질감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모의 말투만 살짝 바꾸어도 아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자는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이 책은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읽어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